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기출문제 풀이 제2과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2과목이 생각보다 문제가 좀 어려운 것들도 숨어 있지만 공부를 하신 분이면은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과목을 너무 또 만만히 보시는 분이 계신데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또 과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충분히 하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교육,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서 특별교육. 제가 지난 시간에 최근에 교육 시간과 교육 내용 바뀌었죠? 2024년도 이제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거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그럼 특별교육 몇 가지가 있어요? 39가지가 있다. 몇 가지? 39가지. 그 39가지를 좀 물어본 문제인데요. 이 시험은 우리가 기사시험도 잘 나와요. 기사시험 수준 문제인데 우리 시험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39가지를 한번 쭉 읽어볼 건데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39가지를 암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밑에 해설 먼저 보죠. 특별교육 대상 작업명이라고 되어 있죠. 1호부터 보죠. 1호 고압실내 작업이다. 괄호 안에 보니까 잠암공법이나 그 밖에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과압이죠. 과압. 대기압을 넘었으니까 과하게 많은 거죠. 과압이라고 써볼게요. 과압.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경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그럼 고압실이라고 했을 때 고압실내 작업이니까 압력이 센 데서 작업하는 거죠. 어떤 게 있다고? 잠암공법, 그 다음에 압기공법으로서 과압이죠. 그 다음에 수경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그러면 시험에서 수경 내부에 수경 외부도 포함돼요. 수경 내부라고 하면 돼 있죠? 거기다 밑에 한번 써볼게요. 내외부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죠. 수경 내부입니다. 뭐라고? 수경 내부다. 그 다음에 2호입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 또는 가스 집합 용접 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이나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이다. 괄호 열고 발생기, 도관 등에 의해서 구성되는 용접 장치만 해당한다. 거기 보시면 2호의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아세틸렌 용접 장치 또는 뭐야? 가스 집합 용접 장치죠. 거기까지 밑줄. 동그라미 쳐볼게요. 가. 앞자만 딱해. 가. 누구누구라고? 아세틸렌 용접하고 뭐야? 가스 집합 용접 장치만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3호.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와 건조한 장소야. 습한 장소죠? 밑에 쳐볼게요. 건조한 X. 건조한이 아닙니다. 습한입니다. 습한. 다시 한번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무슨 용접이야 이거는? 전기 용접 작업이죠? 다시 한번 습한 장소하고 어울리지 않는 게 누구야? 전기 용접이죠. 이것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되겠죠? 우리가 특별 교육이 무슨 말이었어요? 특별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번 기억해 보죠. 1호가 뭐였어요? 고압실내 작업. 2호는 아가 용접이죠? 3호는 뭐? 밀폐 장소에서 하는 용접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무슨 용접? 전기 용접이죠. 이 전기 용접 대신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됐죠? 4호입니다. 4호. 폭발성, 물 반응성, 자기 반응성, 자기 발열성, 자연 발화성, 액체, 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인데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뭔 제외한다? 시험 연구를 위한 취급 작업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폭발성 등의 작업에서 시험 연구를 위한 취급 작업은 포함해 제외야?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연구를 위한 취급 작업은 특별 교육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5호입니다. 액화석유 가스. 액화석유 가스 우리가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LP죠? LNG죠? 선생님들 석유가 페트롤륨이잖아요. 그래서 액화, 리퀴드, LPG죠. LPG. 액화, 페트롤륨 가스니까 리퀴드 페트롤륨 가스잖아요. LPG입니다. LNG 아닙니다. LNG는 뭐의 약자야? 액화, 천연가스죠. 그래서 우리가 액화, 석유가스가 들어가니까 LPG라고 써볼게요. LPG. 그 다음에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에서 가스의 발생 장치 취급 작업이다.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라는 거 밑으로 한번 쳐보고 그 다음 6호입니다. 화학 설비 중에서 설비가 많은데 그 중에서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 작업이다. 7호 화학 설비의 탱크,
내가 중요합니다. 탱크 내. 항상 내부 작업이 위험한 거예요. 탱크 내 작업이다. 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8호입니다. 분말, 원재료 등을 담은 호포인데 호포가 무슨 말이야? 하부가 깔때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인데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닭 사료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역삼각형 돼 있죠? 호포인데 호포 또는 저장 창고 등 저장 탱크의 무슨 작업? 내부 작업이죠. 9호입니다. 다음 강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 건조 작업이다. 과목이죠. 건조 설비. 그러니까 말리는 건데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속 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거 써볼까요? 1 세제곱미터. 이게 무슨 말일까? 가로, 세로, 높이가 1m, 1m, 1m 그 말이죠. 그래서 부피가 속 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남목입니다. 건조 설비 중에서 감옥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가로 열고 그 최대 연소 소비량이 매 시간당 10kg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가로 열고 전격 소비 전력이 10kW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험장 갔을 때 만약에 이 9호를 가지고 시험을 냈을 때 지금 숫자만 기억해 볼게요. 뭐가 있어요? 1이 있죠? 1 뭐였어요 아까?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10이 두 개 보이죠? 10kg, 그 다음에 10kW인데, 이런 거는 다 읽지 마시고, 눈팅만 하시면 돼요. 숫자만 기억해. 1, 10, 10. 뭐라고? 1, 10, 10. 이게 건조, 설비 중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10호입니다.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시험장 가는 전날에 보지 않으면 이게 또 못 외우겠죠? 근데 이제 자꾸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10호입니다.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집재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재 장치, 가로 열고 집재기, 가선, 운반기구, 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이 되고 동력을 사용해서 원목 또는 장작과 수출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집재 장치가 무슨 말이야?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장치인데 그거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 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이다. 그 집재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모은다는 얘기죠? 선생님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별 그 몇 가지? 39가지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지 알고 읽으셔야 돼. 10호입니다. 10호도 중요합니다. 10호 동그라미 쳐볼게요. 얘는 낼만해요. 그러면 집재 또는 운반 작업인데, 원동기니까 이제 모터죠. 전격 출력이 얼마? 7.5kW를 넘는 것. 이게 약간 지금 우리가 유약으로 위험한 작업이니까 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얼마? 350m 이상인 거. 그러니까 지간, 어떤 기둥의 중심서부터 중심까지 거리인데 그게 350m래요. 꽤 넓죠? 그 다음에 최대 사용 하중이 얼마? 200kg 이상인 겁니다. 200kg니까 사람이 뭐 한 100kg짜리 한 2명 있는 거네. 그래서 숫자만 기억해 볼게요. 지금 집재 운반 작업 밑줄 치고 집재 운반에서 숫자가 뭐가 떠올라? 7.5, 그 다음에 350m, 200kg. 이 정도만 눈팅으로 좀 기억하죠.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지금까지는 쉽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딱 내면은 할 말이 없어요. 니 봤냐 이거죠. 니 공부 한번 해봤냐. 11호입니다. 11호. 이제부터 이제 공통점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11호 중요한 말 나왔어요. 어떤 기계가 몇 대 이상입니까? 특별 교육은요 5대입니다. 5대. 몇 대? 5대입니다. 그 5대가 공통적인 숫자입니다. 5대 이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호. 동력에 의해서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인데 5대가 또 밑에 보이시죠? 12호도 뭐야? 목재 가공용 기계 몇 대? 5대 이상. 13호도요. 운반용 등 하역 기계 몇 대? 5대 이상. 5대가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14호.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몇 대? 그럼 이 지금 표현이 어떤 거야? 1톤 이상의 크레인 사용하면은 특별 교육이요. 근데 1톤 미만일지라도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1톤 미만의 호이스트 몇 대? 5대면 그것도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서 특별 교육이다. 그런 말이겠네요. 이해가시죠? 또 넘겨볼게요. 5대 또 있나요? 5대. 거기까지 끝났죠? 안 보이죠? 그럼 시험에서 5대인 거를 지금 한번 기억해 볼게요. 5대인 기계가 누구누구 있습니까? 11회 보니까
프레스 기계, 그 다음에 목재 가공용 기계, 그 다음에 운반용 하역 기계, 그 다음에 크레인이죠. 그럼 11호부터 14호까지 묶어줄게요. 시험에서 5대 이상 보유했을 때 특별 교육 대상인 그런 기계를 한번 얘기해봐라 할 수 있죠. 누구 있다고요? 프레스, 그 다음에 목재 가공용 기계, 그 다음에 운반용, 운반하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 목재 가공할 때도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프레스가 어떤 거야?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거죠. 프레스, 그 다음에 목재 가공, 하역, 그 다음에 크레인이죠. 됐어요? 외울 수 있어요? 고개 한번 들어봐. 5대 이상 누구 있다고? 프레스. 아니 근데 외우실 때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외울 필요 없으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가 그 푸하고 크하고 있잖아. 푸가 프레스고 크가 크레인이지. 그 다음에 목재 가공 운반이지. 운반용 하역기계. 다시 한번 목재 가공 운반. 다시 한번 크. 그러니까 거센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거센 소리. 거센 소리가 무슨 말이야? 뭐 크트프 이런 거죠. 그래서 크레인, 프레스, 목재 가공용 기계하고 뭐야? 운반용 하역기계. 그래서 목재 가공 운반. 약간 스토리 가져갈게요. 프레스, 그 다음에 크레인, 그 다음에 목재 가공용 기계, 그 다음에 운반용 하역기계. 5대 이상인 거 4개를 기억하자고. 됐죠? 또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10호까지 읽었었는데 11호도 읽었지? 그 다음에 12호 다시 볼게요. 12호. 목재 가공용 기계, 가로 열고 둥근톱, 띠톱, 대패, 못대기 기계 및 라우터기만 해당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목재 가공용 기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들어간다고? 둥근톱, 띠톱, 대패, 못대기 및 라우터기. 뭐라고 했어요? 둥근톱, 띠톱 해봐. 둥근톱, 띠톱. 대패도 아시죠? 다시 해봐. 둥근톱. 아니, 목재 하면 생각나는 게 톱 아니야, 톱. 해봐. 둥근톱, 띠톱, 대패. 그 다음에 뭐라고? 못대기하고 라우터. 뭐라고 했어, 내가 지금. 둥근톱, 띠톱, 대패. 그 다음에 못대기, 라우터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포함 제외. 휴대용은 제외한다. 밑줄 쳐요. 휴대용은 제외한다. 이게 혼자 공부할 때 안 읽어. 같이 보니까 읽게 되죠? 그 다음 13호입니다.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몇 대?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이다. 14호. 다시 읽어볼게요.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슬래시 한번 가볼게요. 슬래시. 그러니까 1톤 이상 사용하는 크레인 작업에서는 뭐야? 특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톤 미만일지라도 크레인 몇 대? 5대. 호이스트 몇 대? 5대 이상 보유했을 때는 특별 교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5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건설용 리프트 또 곤돌라로 이용한 작업도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서 특별 교육 들어간다. 넘깁니다. 16호입니다. 주물 단조인데 우리가 단조가 뭐야? 두드리는 거죠? 주물 및 단조 작업이다. 그 다음에 17호. 이거 좀 잘 나옵니다. 전압이 얼마?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이죠. 다시 한번. 전압이 얼마? 75V입니다. 볼트 영어라고 써볼까요? V라고 쓰면 되죠? 볼트.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이다. 근데 18호부터 중요한 건데 18호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미터가 나오죠? 몇 메타 이상입니까? 2m가 나오죠? 맞아요? 그 아까 우리가 기계를 몇 대 보유하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5대였죠. 그 다음에 미터가 있는데 몇 메타야? 2m 이상입니다. 2m. 그럼 한번 볼까요? 18호에 2m 있죠? 19호도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또 뭐 있어요? 22호에도 2m 있습니까?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이 있죠? 그 다음 23호. 높이가 얼마? 2m 이상의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이다. 라고 되어 있죠? 또 쭉 따라가 보니까 또 있죠? 29호에도 2m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 가로 열고 그 높이가 2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m가 또 공통점입니다. 특별 교육에는 뭐야? 5대 이상 보유한 기계. 그 다음에 2m인데, 근데 또 특이하게 5m가 또 있죠. 5m가 어디 있어요? 27호하고
28호 또 묶어줄게. 27, 28만. 5m. 그 예외적으로 5m 한번 보죠. 27호.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 구조 또는 탑의 금속재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 가로 열고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이다. 그 다음에 28호. 처마 높이가 몇 메타? 5m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 작업이다. 그러면 이 공통점이 5m는 어떤 걸까요? 우리 2m는 어떤 느낌이 있어? 한 사람 키만 하죠? 사람 키보다 좀 높은 건데 5m는 많이 높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보니까 27호에서는 지금 보니까 어떤 게 눈에 띄어요? 건축물의 골조 모르겠으면 뭐야? 다리죠, 다리. 다리의 상부 구조가 2m일 수가 없죠. 선생님들 다리가 이렇게 낮지가 않잖아요. 높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리에다가 밑줄. 근데 28호에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처마가 보이죠? 처마. 그 다음에 건축물의 지붕이라는 표현도 보이죠? 그 지붕이 2m일 수가 없죠? 그 처마가 지금 얼마? 5m. 그래서 다리의 상부 구조는 몇 m? 5m. 그 다음에 처마나 지붕도 얼마? 5m. 나머지 굴착할 때는 몇 m? 2m입니다. 2m. 그래서 그 시험장 갔을 때 그 다리의 상부 구조 이거 눈에 좀 띄어서 5m 기억하시고 처마나 지붕 5m, 나머지 다 2m입니다. 한번 보죠. 그럼 어디서부터 보냐? 18호입니다. 18호.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해서 하는 파쇄 작업, 가로 열고 2m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 작업만 해당한다. 파쇄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굴착이니까 이것도 2m입니다. 그 다음에 19호입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얼마? 2m 이상이 되는 집안 굴착인데, 가로 열고 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그럼 갱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안으로,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터널하고 뭐야? 수직갱만 들어간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굴착면에서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 굴착인데, 그 집안 굴착은 누구만 해당한다? 터널 및 수직갱 굴착만 들어가고 그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하겠다. 그러면 특별 교육을 할 때는 어떤 것만 들어가? 터널 및 수직갱 굴착만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터널 및 수직갱 굴착만 들어간다. 다시 한번, 터널 및 수직갱 그 외의 갱 굴착을 제외하는 거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뭐야? 터널 및 수직갱만 들어간다. 굴착할 때. 그 다음에 20호. 흙막이 지붕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이다. 21호. 터널 안에서의 굴착 작업이다. 가로 열고 굴착용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굴착 작업 중에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그 무슨 말이야 이게 또? 칼날에 근접했을 때가 위험한 거죠? 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읽으시면서.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이다. 22호. 굴착의 높이가 얼마?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이다. 23호. 높이가 2m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이다. 괄호 열고 하역 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뭐 하겠다? 제외하겠다. 그래서 기계로만 하는 거니까 기계가 뭐 고장이 나는 거는 그렇게 상관없지. 사람이 다치는 게 위험하죠? 그래서 높이가 2m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을 사람으로 하는 거죠. 사람이 할 때 위험한 거기 때문에 기계로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호.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무슨 말이야? 짐을 내리거나죠. 그 다음에 이동시키는 작업도 특별 교육이다. 선박. 그 다음 25호.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해체 작업이다. 26호. 이것도 사고 많이 나죠.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이다. 이것도 대표적인 특별 교육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7호.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 구조, 아까 몇 메타?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8호. 처마 높이 몇 메타? 5m 이상만 들어간다. 29호입니다.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인데 그 높이가 얼마? 2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해체 또는 파괴 작업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의 해체 파괴죠. 해체 작업. 얘는 2m입니다.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죠. 그 다음 보일러입니다. 31호. 보일러인데, 보일러,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또 하면 또 나오면 어떡하지? 아마, 많기도. 보일러 시간 나실 때 보이시고요. 낼 게 많기 때문에. 32호인데, 32호는 제가 그 작년에도 수업할 때 강조 많이 했는데, 시험에 나왔죠? 게이지 압력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게이지 압력. 게이지가 무슨 말이야? 측정 기구라는 거죠.
특정 기구로 하는 건데 게이지 압력인데 거기 보시면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제곱센티미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제곱미터가 무슨 말이야? 가로, 세로가 1m죠? 되게 크죠? 근데 제곱센티는 무슨 말이야? 가로, 세로가 1cm죠? 그러면 제곱센티미터는 무슨 말일까? 손톱 한번 들어볼까요? 손톱이 얼마? 가로 1cm, 세로 1cm죠? 거기에다가 얼마큼 올려놔? 1kg 올려놔 볼게요. 1kg. 좀 무겁겠죠? 여기 무슨 압력이야? 게이지 압력이죠. 그래서 게이지 압력은 무슨 말이야? 제곱 센티미터당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 용기의 설치 및 취급 작업이죠.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출제한다고. 이렇게. 제곱미터가 아니고 봐. 제곱 센티미터라니까 게이지 압력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게이지 압력 나오면 뭐야? 제곱 센티미터가 무슨 말? 손톱 위에다가 1kg 올려놓은 거야. 이게 무슨 압력? 게이지 압력인데 함정을 잘 봐. 제곱 뭐라고? 근데 시험장 가면 이것도 센티가 안 보이나 봐. 답이 없대. 여기 있잖아.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밑에다가. 제곱 센티미터라고. 제곱 센티미터죠. 무슨 압력? 게이지 압력입니다. 그 다음에 33호입니다. 방사선 업무에 관계하는 작업이다. 당연히 특별 교육 받아야 되는데 가로 열고 뭐야? 의료 및 실험용은 뭐한다? 제외하겠다. 그 다음 34호가 아까 3호하고 헷갈리지 않아요? 34호가 무슨 말이야? 밀폐 공간에서 하는 작업이다. 아까 3호는 뭐였죠? 3호 기억해봐. 3호가 뭐라고?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 작업 또는 또 건조한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 작업이죠? 그거하고 34호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이다. 그 누가 더 포괄적이야? 밀폐 공간이 더 포괄적이잖아요. 밀폐 공간의 정의가 뭐죠? 정의 한번 기억해봐. 자, 정의가 총 4가지가 나와야 돼. 뭐가 있어요? 첫날 산소, 결핍, 장소죠. 밀폐 공간이니까 장소죠, 장소. 어떤 장소야? 산소 결핍 장소, 또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또 화재 위험인 장소, 또 폭발. 뭐 누출될 게 뭐 있어? 밀폐 공간이니까 갇혀있는 공간이니까 폭발이죠? 총 4가지 기억해요. 밀폐 공간은 장소야, 장소. 어떤 장소? 밀폐됐으니까 산소 결핍이나 질식,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야. 이것도 정의 물어보는데 시험장 가서 밀폐 공간이 뭐야? 밀폐된 공간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뭐라고? 산소 결핍, 따라붙어 질식, 또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다시 한번 밀폐 공간이 뭐라고? 산소 결핍, 또 질식, 또 화재, 폭발의 위험인 장소다. 그러면 덧붙여가지고 산소 결핍이 있는 장소는 어떤 거야? 산소의 농도가 얼마길래? 18% 미만이죠? 다시 한번 산소 결핍 장소는 정의가 뭐라고? 산소의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다. 그러니까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 나와 안 나와? 나오지. 18, 18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18% 미만. 그래서 밀폐 공간에서 작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정의까지 기억하시면 좋아요. 같이 해봐. 밀폐 공간이 뭐라고? 산소 결핍, 질식,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소 결핍은 산소 농도 18% 미만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35호입니다.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이다. 36호가 뭐야? 로봇 작업도 중요합니다. 유해 위험한 작업이죠. 37호 성면 해체 제거 작업. 38호 가연물이 있는 장소. 가연물이 무슨 말이야? 탈 수 있는 물건들이죠. 장소에서 하는 화재 위험 작업. 39호가 그 유명한 바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이죠. 타워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 업무라는 작업이다. 우리 몇 가지 읽었어요 지금? 39가지 읽었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 한 거야? 특별 교육 대상 작업이다. 5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라고 하면 얘기하면 해야 돼요. 5가지 하려면 아까 뭐 하면 좋을까? 5대 얘기하면 하면 좋죠. 5대. 5대 이상 작업하고
밀폐 이거 얘기하면 되지 않아? 한번 시켜볼게요. 선생님. 특별 교육 대상 작업 5가지만 얘기해봐.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또. 아니야, 밀폐 2번 있었잖아, 아까.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 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 작업. 했네. 또 5대 이상. 뭘 보유했어, 아까? 크프, 크레인. 크레인 얼마? 1톤 이상. 1톤 미만은 몇 대? 5대 이상. 또. 프레스 몇 대? 5대. 또. 목재 가공용 기계? 누구 있는데? 목재 가공용 기계 누구 있지, 아까? 뭐, 대패 있을 거고. 둥근톱, 띠토. 뭐라고 또 있었죠? 못대기 있고, 라우터. 오케이. 그 다음. 5개 했죠, 벌써?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뭐 기억나? 로봇 작업. 무슨 작업? 로봇 작업. 또 기억나는 거. 성면, 해체 작업. 누가 39가지 다 물어보겠어요. 한 5개만 얘기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시험 나와요. 2, 3차에도. 2, 3차에도 나온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더 멋있게 하려면 또 뭐 하면 돼, 아까? 아까 우리 좀 특이한 거 외우는 거 없어요? 뭐 어떤 거? 야, 2m짜리? 아까 5m짜리가 뭐 있었지? 처마 기억나시고 또 다리 상부? 또 그런 것도 기억하시네. 그 다음에 폭발성, 물 반응성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서 시험 연구를 위한 취급 작업을 뭐 한다? 제외한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고생하셨고,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 산업법상 안전보건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서 특별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풀어볼게요. 답 보지 마시고 답 가리고 풀어볼게요. 다 보이세요? 아까 게이지 압력은 뭐였어요? 제곱미터가 아니고 제곱센티미터죠. 이게 보이면 좋죠. 근데 지금 보이시죠? 공부하니까 보이는 거지, 이게 시험장 가서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다 어려워. 그러면 제가 이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고 유제 문제 가져왔습니다. 5페이지 갈게요. 5페이지. 5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유제 1번. 유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작업 기준으로 틀린 것. 지금 키워드가 뭐죠? 특별 교육 대상 몇 가지라고? 39. 39가지죠? 틀린 겁니다. 1번부터 보죠. 1. 로봇 작업. 들어갔어요, 아까? 로봇 위험하죠? 그 다음에 2. 1톤 미만의 클레이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이것도 문제 괜찮죠? 1톤 이상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데 1톤 미만인 경우에는 크레인 호이스트 몇 대? 5대 이상. 맞습니까? 네. 3번을 읽어보죠. 부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 굴착. 네. 터널 및 수직갱 위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이게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 맞죠? 그러니까 터널 및 수직갱만 들어간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터널 수직갱 외의 갱굴착을 제외한다. 맞습니다. 4번입니다.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플래스 기계를 3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기계 아까 5대라고 제가 강조했죠? 아까 5대가 누구 있었더라? 크프, 또 목재 가공, 또 운반용 하역 기계 있었죠? 그 4가지 기억하시고 5대입니다. 일단 5번. 게이지 압력을 제곱 센티미터당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 용기의 설치 및 취급 작업. 오케이. 야, 우리가 이제부터 특별교육 시험에 나오면 이제 쾌제 부르고 풀 수 있겠죠? 이렇게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됐고요. 2번부터 보죠. 기출문제 2번입니다. 교육훈련 기법에서 렉처 메소드니까 강의법이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죠? 이 강의법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강의법 장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막 때려넣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토의하다 보면은 막 시킬 텐데 자기 순서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없으니까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의법은 이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수준을 맞춰줄 수가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강의법의 장점으로서 옳지 않은 겁니다. 보죠.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는 1번.
수강자의 학습 참여도가 높고 적극성과 협조성을 부여하는 데 효과적이다. 아니, 참여도가 높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강의만 하는 사람만 열심히 떠들지 듣는 사람들은 어때? 앉아서 뭐 졸아도 자기 자유야. 그래서 참여도가 낮습니다. 참여도가 높으려면 뭐야? 토의법이죠. 토의법. 토의할 때 자기 순서도 있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옳지 않은 게 1번이네요. 그 다음 2번. 오래된 전통 교수 방법이며 안전 지식의 전달 방법으로 유용하다. 그렇죠. 지식의 전달이죠. 밑으로 한번 써볼게요. 지식의 전달.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일방적으로. 그 다음 3번.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비교적 적다. 뭐 최근에 강의를 할 때 뭐 강당만 있으면 되죠. 칠판만 있고. 아니면은 요새 인터넷으로도 강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장소의 제약이 비교적 적죠. 그 다음 4번. 수업의 도입이나 초기 단계의 적용이 효과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제가 다 주면 사람들이 아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해서 흥미가 생기죠. 그래서 수업의 도입부나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가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네, 대표적인 장점이죠. 강의법 장점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3번에 보겠습니다. 원인 분석 결과 기법이다. 원인과 결과 분석 기법이다. 영어 한번 써볼게요. 원인이 뭐죠? cause. because 할 때 cause죠? C-A-U-S-E. 결과가 영어로 consequence입니다. C-O-N-S-E-Q-E-N-C. 분석이라는 게 뭐야? analysis입니다. 영어도 한번 써볼게요. cause, consequence, analysis. 약자가 CCA가 되겠네요. 원인, 결과, 분석 기법. cause, consequence, analysis. cause, because 할 때 cause죠? consequence, C-O-S-E-Q-E-N-C. 그 다음에 analysis 분석이죠? A-N-A-L-Y-S-I-S. 이 문제는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중요합니다. 또 나옵니다. 시험에. CC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사항. 그 무슨 말이야? 코샤 가이드가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들, 코샤 가이드에 보시면 지침이라는 표현을 써거든요. 코샤가 무슨 말이야? 코샤. 대문자. 코샤가 무슨 말이야? 해봐. 코리아. 그 다음에 occupational 써봐둘게요. 코리아 안 쓸게요. occupation이 무슨 말이야 이게? 직업, 산업 이런 말이죠. occupation에서 이 오자가 occupational입니다. occupational. S하고 H를 볼게요. S가 뭐야? safety. H는 헬스겠죠. 헬스. 그 다음에 A는 agency입니다. 앞으로 코샤 할 텐데요. 코샤는 뭐? 한국에 있는 직업, 산업에 대해서 어떤 산업자 현장에 있는 세이프티, 안전과 헬스, 건강이니까 보건이죠. 그래서 SH가 바로 세이프티 헬스입니다. 따라해봐. 세이프티 헬스. 한 번 더. 세이프티 헬스를 대리하는 기관이다. 에이전시다. 어떤 기관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코샤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인데 줄여서 뭐야? 안전보건공단입니다. 코샤가 뭐라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줄여서 안전보건공단을 얘기하는 공단. 여기에서 나오는 지침이 바로 코샤 가이드입니다. 코샤 하는데 코샤가 뭐라고? 안전보건공단을 얘기하는 거야. 코샤 가이드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코샤 가이드는 종류가 엄청 많아. 뭐라고? 엄청 많은데 최근에는 코샤 가이드를 엄청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건 적어도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 가져와서 풀이해 드릴 건데요. 그 CC의 기법에 대한 기술 지침을 코샤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 결과 분석의 평가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박스 먼저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읽어보죠. 안전 요소의 확인이다. 니은 최소 컷셋 평가. 디귿 사건 수의 구성. 리을 평가 사건의 선정. 미음 결과의 문서화. 비읍 결함수의 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샤 가이드 지침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낸 건데요. 거기 보시면 지금 좀 특이한 표현이 있죠. 디귿에 또 한번 쳐볼게요. 디귿.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건
사건수를 구성한다. 사건수가 뭐야? ETA예요, ETA. 이 수라는 게 무슨 숫자야? 나무 형태의 숫자죠? 트리거든, 트리. 트리. 우리가 수목원 들어봤죠, 수목원. 이 숫자가 한자로 나무 숫자야. 그 사건은 영어로 뭐야? 이벤트. 그래서 해봐. 이벤트. 이게 이자가 이벤트야. 이벤트 트리. 마지막 A가 분석한다. 넬리시스. ETA가 뭐야? 이벤트. T가 뭐야? 트리. 나무 형태. 어널리시스. 그래서 ETA를 뭐라 그래? 사건수 분석이라고 하죠? 선생님들, ETA가 뭐라고? 사건, 나무 형태로 분석한다. 사건수 분석입니다. 사건수 분석이 ETA야. 그러면 사건수 분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건수 분석 어떻게 할까요? 혹시 현장에서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없다. 없으니까 제가 막 떠들어도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네. 이 사건수 분석은 의사결정 분석이거든요. 기출문제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의사결정 나무. 그러면 의사결정 나무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 여기 ETA 분석이거든요. 이렇게 가지가 딱 두 가지씩 가죠. 그럼 우리가 사건수 분석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나무예요. 뭐라고?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뭐야? decision, decide. decide가 결정하다, 결심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decision tree라고 하는데 의사결정 나무 분석하고 또 같은 거예요, 용어가. 사건수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너 갈래 말래라고 물었어요. 갈 확률이 있으면은 가지 않을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얘가 0.9면 얘가 얼마가 돼요? 0.1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쓰는 거야. 그러면 갔는데 어디 갔어? 터미널까지 갔어. 터미널 갔으면 너 춘천에 갈래? 속초에 갈래? 물었어요. 그럼 춘천 갈 확률이 또 0.8이면 이건 얼마? 0.2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사건 분석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결정. 별 얘기도 아닌데 숫자가 보이시죠? 숫자가 보여서 얘는 정량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정량적인 분석.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얘기하려 한참 걸리니까. 그래서 사건수 구성이 ETA구나.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비읍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함수를 또 구성하라고 써 있잖아요. 결함수는 영어로 뭘까요? FTA잖아요. 뭐야, 학자? 시작.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 결함이라는 게 고장이잖아요. 결함이 고장인데 영어로 뭐죠? FAULT. 고장이 FAULT, 폴트잖아요. 그래서 T는 트리고 A는 뭐야? 아까 똑같이. 어널리시스. 이 뒤에 건 똑같으니까 앞자만 기억하면 돼. 사건수 구성은 뭐야?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결함수 구성은 FT,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건수가 뭐라고?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결함수 구성은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 그러면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할 때 이 둘 중에서 누가 먼저 할까요? 또 물어보자. 그러면 결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결함수 FT에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여기 고장이 났죠. 고장. 요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린 거 뭐라 그래? 정상, 사상. 들어는 봤네. 탑 이벤트라고 하죠? 정상, 사상. 고장이 났는데 요렇게 그렸어요. 엔드 게이트. 어떤 원인들이 있겠죠. 원인을 어떻게 그래요? 원으로 그리지. 원이 뭐야? 베이직 이벤트야. 어떤 원인 때문에 원인과 원인이 엔드 게이트를 만나가지고 고장났다. 이렇게 생겼어요. 결함수는. 나중에 또 다 나와요. 기출문제 보면 풀이할 때. 그러면 아까 사건수 구성 의사결정 나무였죠? 결함수는 뭐야? 고장이 났는데 그 원인들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원인들이 여기 밑에 보니까 원으로 돼 있어. 이 원인 때문에 고장이 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결함수의 구성인데 둘 중에서 누구를 먼저 해야 될까요? ETA를 먼저 할까? FTA를 먼저 할까?
사건수 구성을 해야지 고장이 난 거를 알겠고, 그 고장이 났으면 그 고장이 왜 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결함수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항상 사건수 구성이 먼저예요. 사건수 구성이. 그래서 ETA가 먼저다. 다시 해봐요. 누가 먼저라고?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사건수 구성을 해서 고장을 일단 난 거를 확인을 해야지. 그러면 고장의 원인을 그 다음에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사건수 구성은 고장이 났냐 안 났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원인이 뭐냐를 알 수 있는 게 뭐야? 결함수 구성이야. 아까 사건수에는 원인이 안 나왔죠. 어디 갈래 안 갈래, 뭐 할래 안 할래, 이런 거 하는 게 사건수 구성이고, 그 고장이 났다고 치면 그 고장의 원인을 찾아보는 게 뭐야? 결함수 구성이죠. 결함수라는 게 폴트, 고장입니다. 고장. 그럼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났다는 표현이 뭐더라? 컷셋이죠. 컷셋. 뭐라고요? 컷셋. 컷이 무슨 말이야? 컷. 잘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함수 구성. 결함수가 아까 뭐였어? 폴트, 결함, 고장. 폴트 트리. 아까 그러면 그 원인들이 있었죠. 그 원인들의 집합이 뭐야? 컷? 셋이죠. 컷셋. 고장의 원인 집합. 고장의 원인을 집합. 고장이 나게끔 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뭐야? 컷셋.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모아놓을 수 있는 게 뭐야? 미니멀 컷셋. 다른 말로 봐. 최소 컷셋. 들어본 적 있죠? 미니멀 컷셋. 그래서 결함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원인들을 모아보는 거야. 그러면 야, 고장이 날 것 같니? 라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사건수 분석을 하는 거고. 고장이 났으면 그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게 결함수. 그래서 원인들을 알아서 그 원인들을 다 모아보니까 컷셋을 알 수 있겠죠. 순서가 이 CCA 분석에서 중요한 것이 사건수 다음에 뭐야? 결함수. 그럼 결함수를 또 해보면 뭘 할 수 있다? 원인들을 알 수 있어요. 컷셋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3번에 그 박스를 보시면 순서 3가지만 기억해. 처음에 뭐야? 사건수의 구성, ETA. 그 다음에 결함수의 구성. 그 다음에 컷셋을 알 수 있겠죠. 그 순서가 풀이볼게요. 일단 야, CCA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요. CCA가 무슨 말이었어 아까? cause, consequence, analysis. 야, 원인이 뭐고 그 원인에 대해서 결과 지금 고장이 난 거죠. 그걸 분석해보자. 이게 CCA 분석입니다. CCA. 순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 한다? 평가 사건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안전 요소를 확인해서 사건수의 구성, 결함수의 구성, 컷셋 평가. 마지막에 뭐? 결과를 문서화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결과에 문서화하니까 다 이제 해봤으니까 야, 어떤 원인들이 있어라고 해서 결과의 문서화가 마지막이죠. 제 첫 번째가 뭐야? 평가 사건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안전,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요소를 확인하면서 사건수의 구성, ETA라고 써볼게요. ETA. 옆에다. 그 표가 이렇게 있죠. 사건수의 구성 옆에 뭐야? ETA. 모약자,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결함수, FTA. 그 다음에 컷셋. 결함수를 통해서 이제 컷셋을 알 수 있는 거죠. 고장의 원인들의 집합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 또 할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얘는 또 나오는데요. 그 지침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문제 일단 한번 답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3번 기출문제 보십시오. CCA 지침상 원인 결과 분석의 평가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가 아까 뭐였어요? 리을이죠? 리을이 뭐야? 평가 사건 선정. 그 다음에 기억, 안전요소의 확인. 그 다음에 사건수의 구성, 결함수의 구성, 최소 컷의 평가. 맞아요. 결과에 문서화죠? 다 확인해봐. 몇 번이야? 4번이 맞죠? 근데 4번, 5번에 보니까 리을 똑같고 기억 똑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키워드가 지금 뭐냐? 아까 3가지가 중요했죠? 누가 먼저다? ETA, 그 다음에 FTA, 그 다음에 컷셋. 다시 해봐. ETA, FTA, 컷셋. 사건수 구성이라는 거 의사결정하는 것이고, 의사결정. 그 다음 결함수 구성은 고장의 원인들을 알아보는 거죠? FTA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는 뭐 FTA도 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라고 하면 차차 저 강의 들어보시면서 기출문제 풀이다 할 때 또 계산 문제도 또 많이 나와요. 보면 되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근데 한번 보죠. 기출문제 풀이할 때 너무 상세하게 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짚고 넘어갈게요. 해설해 보시면 지침에서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평가 사건 선정이죠? 그 얘기 한번 보죠. 평가 사건 선정이다. 보죠. FTA 정상 사상 또는 ETA 초기 사건이 CCA에서 분석할 초기 사건이 될 수 있다.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거기 FTA 정상 사상이 무슨 말이었어 아까? 그 말 뜻을 알고 좀 지나가셔야 돼요. FTA 그림 어떻게 그린다고? 이게 FTA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FTA 폴트 트리죠? 그럼 폴트 고장이 나는 형태를 나무 형태를 하는 거야. 나무 형태 이렇게 나무 형태. 그 얘가 뭐야? 정상 사상. 영어로 뭐야? 탑 이벤트. 그러니까 고장이야 고장. 직사각형으로 그리면 돼요. 고장이 났는데 논리 게이트니까 이게 엔드 게이트거든 이게 엔드 게이트. 그러니까 서로 직렬로 돼 있어 직렬. 어떤 원인들 원이 이제 기본 원인이죠. 기본 사상이라고 하는 거야. 기본 사상. 그러면 정상 사상은 뭐야? 고장이라는 뜻이고 기본 사상은 이 원인데 원이 무슨 말이야? 원인들이죠. 이 원인들이 직렬로 연결돼서 고장이 난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 형태가 어떤 형태다? 나뭇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트리라고 쓰는 거야. 트리. 그래서 고장의 원인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인데 거기 보시면 FT의 정상 사상이니까 이 고장이 난 거죠. 고장. 그래서 고장이라는 뜻이야. 고장. 정상 사상이 무슨 말이라고? 고장. ETA 초기 사건이 CCA가 무슨 말이었어? 원인과 결과 분석에서 분석과 초기 사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야 되죠. 고장. 그래서 발생 가능한 사건의 선정이 어떤 게 있을까? 고장이 난 거니까 어떤 거 있어? 배관에서의 독성 물질이 누출됐다. 또는 공정이 이상하다.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런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 갑니다. 안전 요새 확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이상이 생겼는데 공정 이상이라고 할게요. 그럼 안전 요새 확인은 어떤 거 합니까? 경보장치 울렸어? 이런 거 하겠죠. 또는 초기에 자동으로 이 이상이 생기면은 조업 정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됐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죠. 조업 정지 시스템.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건 수가 아까 뭐였어요?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다. 거기 보면 어떤 말이 써 있어요? 원래 ETA 어떻게 하는 거야?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여. 그런 표현 있죠? 선생님들, 사건수 ETA의 가장 키워드가 뭐야? yes or no입니다. 성공했어, 실패했어. 아니면 갈 거야, 말 거야. 이게 ETA거든요. 그 시험에서, 문제에서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여 이렇게 나오면 뭐야? 이게 ETA입니다. 갈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O야, X야. 이게 ETA라고. 제 말 이해 가세요? 아직 이해 안 가? 아까 ETA 그림 어떻게 그렸다고? ETA 나뭇가지 형태잖아. ETA. 어떻게 그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갈 거야? yes, no. 여기도 마찬가지 뭐 yes, no. 여기도 yes, no.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성공 실패 이런 식이거든. 여기 ETA 그림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건수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ETA. 시험에서 사건수 구성 다시 읽어볼게요. 2단계에서 확인된 모든 안전 요소를 시간별 작동 및 조치 순서대로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여 뭘 얻는다? 사건수를 얻는다. 이거 그린 거야. 이거. 성공 실패.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그 표현을 딱 주고 이게 뭐냐라면 ETA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뭐라고? ETA야. 이벤트 트리야. 그게. 그런데 일반적 ETA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CCA 분석에서 볼게요. CCA 결과물인 원인 결과 선도에서 사건수는 ETA 기법과 달리가 무슨 말이야? 그거하고 다르게 기호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밑에 보니까 기호 있죠? 그 분기점 기호 보이세요? 성공과 실패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림 3을 보니까 뭐야? 결과기호로서 사건 경로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그 시험에서 CCA를 할 때 ETA를 쓰긴 하는데 그거하고 달리 이런 모습은 아니야. 이런 모습이 아니고 뭐야?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기호를 사용한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력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시험에 나오면 얘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로 구분 이런 말 써 있잖아. 그게 뭐라고? ETA. 그거만 외워. 그거만 외워. 똑같은 문제 또 낼 수는 없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ETA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4호가 뭐였어요? 초기 사건과 안전 요소 실패에 대한 FTA 구성을 한다. 결함수 구성을 했고요. 결함수 구성을 해보면 이제 원인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각 사건 경로의 최소 컷 세트를 평가한다. 거기 보니까 무슨 게이트야? 엔드 게이트 밑줄. 엔드 게이트. 마지막 결과에 문서화한다. 엔드 게이트 밑에 써볼게요. 직렬입니다. 직렬. 엔드 게이트가 뭐라고? 그 오화 게이트는 뭐겠어요? 병렬이게 되겠죠. 이렇게 엔드 게이트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지금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우리 공부했던 걸 기억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보니까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CCA가 뭐였어요? 원인과 결과 분석 결과 기법인데 거기에 순서가 몇 가지? 6가지 있었죠?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번 암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 평가 사건의 선정, 그 다음에 안전 요소의 확인, 세 번째가 ETA, 네 번째가 FTA, 그 다음에 컷셋, 마지막 결과에 문서하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었던 애들을 한번 볼게요. 8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있죠? 안전성 평가 6단계.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공부했던 거 우리가. 일단 안전한지 평가하는 거죠. 맞아요? 선생님들, 안전한지 평가하는 거잖아. 안전하냐 평가하는 거죠? 그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 정성적 평가가 있고 정량적 평가가 있죠. 평가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정성 평가를 할 것이냐, 정량 평가를 할 것이냐. 그럼 질문. 정성은 무슨 말이고 정량은 무슨 말일까? 선생님. 계산할 수 없는 거,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할 수 있는 건 누군데? 정량적. 정량적 평가? 그러면은 정성적 평가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다? 수치적으로. 이거는 그냥 말로 때우는 거죠? 이건 이제 숫자 가지고 하는 거고. 평가할 때 제일 먼저 쉽게 하는 게 뭐야? 아, 지금 더워, 안 더워? 그러니까, 아, 좀 더워. 몇 도야? 뭐 하면 돼? 온도에 재면 되죠? 아니, 좀 선을 해야 되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거기서 막 지금 막 이렇게 덥기 시작해. 그럼 뭐라 그래? 야, 이거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지 않니? 더워지는 것 같지 않니? 말로 하는 거죠? 무슨 평가야? 정성 평가죠. 야, 그럼 온도계 좀 가져와봐. 몇 도야, 지금? 32도야?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정량 평가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평가할 때 누가 더 쉬워? 그러니까 정성 평가한 다음에 얘가 되겠죠. 온도계가 필요한 거죠. 아까 뭐하고 비슷해요? CCA에서 ETA를 한 다음에 야, 이거 사건이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FTA 하는 거죠. 아니, A, B, C, D, E, F, G 아니야? 아, 순서가 A, B, C, D, E, F, G잖아. E 다음에 F 아니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성평가 다음에 뭐야? 정량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이제 큰일 나. 다시 한번. 정성평가 하나는 뭐 한다고? 정량평가인데, 그 정량적 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이 몇 가지가 있냐? 5가지. 걔가 시험 문제야.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뭐 해야 돼요? 아까 나온 게 뭐야? 온도. 정량평가할 때 5가지 항목이 있어. 보지 마시고 해봐. 온도 필요해. 온도 또. 아, 습도? 아닌데. 습도 잘래. 아, 저기 틀린 표현으로. 해봐. 온도, 압력, 조작, 물질, 용량. 좀 이따 외울 거야. 해봐. 온도, 압력, 조작, 물질, 용량. 한 번 더. 온도,
압력, 조작, 물질, 용량. 이게 시험 문제라고. 습도 안 들어갑니다. 한번 보죠. 앉아서 평가할 때 6가지 단계 한번 보자. 첫 번째 뭐 한다? 관계 자료의 정비 검토.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관련 자료 같은 거 한번 검토해 보는 거야. 뭐 어떤 거 있어? 입지 조건, 또 화학 설비, 배치도, 건물의 평면도나 단면도를 정비 검토한다. 그다음 평가 한번 해볼게. 정성적 평가.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어요? 체크리스트 평가, 또 PHA, 또 FMEA 등이 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정성평가, 정량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정성적 평가다, 정량적 평가다. 정성평가의 종류가 훨씬 많아요. 정량적 평가 종류는 몇 개 안 돼요. 한 3개, 4개 외우시면 되는데 뭐 있을까? ETA. 아까 ETA 숫자 보이셨죠? 갈래 말래 확률 있었죠? 또 FTA, 그 다음에 CC. 이게 정량평가 3가지야. 일단 시험 나오는 게 ETA, FTA, CC. 또 하나 뭐야? 월츠. 까지 외우시면 완벽하죠. 정량평가는 3개, 4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ETA가 뭐의 약자야?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사건수 분석. 그 다음에 FTA, 결함수 분석, 결함수. 그 다음에 CC, 원인과 결과 분석. 있었죠? 몰트까지 써놓으시고. 그 정성적 평가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체크리스트. 체크만 하면 되죠. 체크만. 체크. 어렵지 않죠? 말로 하는 거나 이렇게 표기만 하면 돼요.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평가. 또 PHA가 뭐야, 학자야? 어? H는 뭐야? 해저드. 어널리시스. PH. FMEA는 뭐야? 폴트. 모드. 고장의 유형, 모드. 그 다음에 이펙트. 결과. 어널리시스. 이거 하려면 한정 원이니까 이렇게만 프리, 해저드,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초기에 해저드를 분석하는 거야. FMEA는 뭐야? Failure Mode Effect Analysis니까 고장의 유형과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일단 시험장에서 중요한 거는 정량평가 몇 가지 있다고? 4가지인데 이거만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ETA는, FTA는, 이거까지 하면 힘든데. ETA는 아까 사건수 분석인데 연역법, 기납법. 얘는 기납법을 써요. FTA는 뭐야? 연역법. 그럼 연역법, 기납법이 무슨 말이야? 연역법은 2가지씩이죠? 2가지씩. 또 2가지씩이 또 뭔지 몰라. 2가지씩은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거야. 2가지씩. 고장이 났어. 딱 결론 냈어. 원인이 뭘까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납법은 뭐야? 원인들을 좀 나열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미갈식이죠. 미갈식. 미자가 무슨 미자야? 꼬리 미자죠? 머리 두 꼬리 미자잖아. 그래서 ETA가 무슨 법? 기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갈식은 어떤 느낌이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어떻게 됐어 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냈으면 미갈식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기납법이야. 그 다음에 연역법은 결론이 앞에 나왔죠. 예를 들어서 뭐 공자도 죽었고 맹자도 죽었으니까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했으면 이제 기납법이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딱 연역법을 했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식인데 어려우면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이게 어렵나? 요거까지는 기억하시면 좋죠. 다시 한번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FTA는 정량평가이면서 연역법을 쓴다. 맞아요? 네. 다시 해봐. FTA는 정량평가이면서 뭘 쓴다? 연역법을 쓴다. 그 다음 또 해봐. ETA는 정량평가이면서 기납법을 쓴다.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량평가를 쓰는 방식은 FTA, ETA, CCA가 있다. 맞아요? 몰투도 그렇다까지 기억하시면 좋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평가에서 항목을 볼까요? 몇 가지였어요, 아까? 5가지를 정량평가하는 거죠. 뭐 있다고? 온도, 압력, 조작, 물질, 용량. 절대함계였죠, 절대함계. 이거는 무조건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애운 사람은 그냥 답을 하기 쉽죠. 고개 들고 해볼게요. 정량평가 5가지 뭐뭐 한다? 온도, 압력, 조작, 물질, 용량. 그 다음에 평가했어요. 평가 끝났으니까 야 이제 평가해보니까 심각하네. 뭐 할까? 안전대책의 수립 및 검토까지 하면 끝나겠죠. 아니, 평가해보니까 위험해. 안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안전대책을 수립했겠죠. 검토한다. 그 다음에 또 5가지가 그러니까 5번째가 뭐야? 대책을 세운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 대책을 세운 게 다른 데하고 우리 회사하고 좀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좀 모자른 것 같다. 이렇게 또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뭐야? 제 사례에 의한 평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제 사례에 의한 평가. 그러니까 동종이나 유사 업종을 또 찾아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게 맞아? 라는 평가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6호입니다. 평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야? 그 대책을 잘 세웠는지를 평가했잖아. 5호에서. 재평가를 또 하죠. 재평가하죠. 재평가 언제 한다? 위험 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 재평가를 합니다. 뭐에 의해서? FTA에 의한 재평가. 따라해봐. FTA에 의한 재평가. 한 번 더. FTA에 의한 재평가. 시험장에서 ETA하고 헷갈리게 물으면 안 돼요. 헷갈리게 또 물어요. 그래서 FTA에 의한 재평가. 따라해봐. FTA에 의한 재평가. FTA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경제용어에서? 자유무역,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재평가입니다. 누구에 의한 재평가? FTA. 질문. 위험 등급이 1등급인 경우만 재평가하거든요. FTA 재평가. 시험 문제에서 위험 등급 1등급은 점수가 몇 점 이상일까요? 선생님들, 위험 등급 1등급이면 위험 점수가 합산이 몇 점 이상일까요? 나는 몰라. 공부를 안 해봐서. 이러면은 뭐 또 틀리고 오는 거지. 16점입니다. 몇 점? 16점. 뒤에서 또 바로 배울게요. 16점이라고 나오는 게 어디 있을 텐데. 없나? 이제 쉬었다 할 건데, 선생님들이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일단 써서 16점. 1등급이 가장 위험한 건데 등급이 총 3개 있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제가 안 가져왔나? 몇 페이지 있어요? 9페이지 있어요? 거기 있구나. 그 정량평가에 보면 점수가 있죠. A가 몇 점이야? 이게 점수가 높은 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점수가 높은 게 안 좋은 거예요. 평가했는데. B가 5점, C가 2점, D가 0점인데 합산 점수가 16점이 나오면은 그 이상이면은 등급 1등급이 나와요. 등급 총 3등급까지 있습니다. 1, 2, 3등급. 그래서 위험 등급이 1등급이 몇 점 이상이라고? 16점 이상.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FTA 재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CCA 아까 그 지침에서 6가지 단계 있었죠? 뭐뭐 있었죠? 기억해봐. CC. 지금 배운 게 안전성 평가 6단계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에서. 기억해보세요. 첫 번째 뭐죠? CC. 평가 사건 선정. 그 다음에 요소 뭐? 요소 확인? 그 다음에 FTA 같은 소리 하고 있네. ABCD EFG라 했잖아 아까. ABCD EFG라 했잖아 아까. ETA FTA 컷셋 문서와 잘 모르겠으면 ABCD EFG만 기억하라니까. ETA FTA 컷셋.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한 거 안전성 평가 6단계 관계 자료에 자료 모아봐.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하랬지?
그 다음에 이제 평가했으니까 위험하네? 대책 수립해. 그 다음에 동종 유사업종에 의한 우리 회사 잘 돼 있나 대책이? 그 동종 유사업종에 의한 제4의 평가. 마지막에 뭐야? 위험 등급이 1등급 이상일 때는 FTA에 의한 최평가한다. 지금 이거 공부한 거야 지금. 하나 더 해보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금방 해. 이제 금방 끝나. 딱 3분만 줘. 시간만 주세요. 기술 개발 종합평가가 있어. 뭐라고? 보이나? 기술 개발. 일단 느낌이 좋아. 기술을 개발했대. 영어로 한번 해볼까? 기술 개발 영어로 뭐야?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영어로 뭐라고? 테크놀로지. 그래서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입니다. 기술 개발,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 다시 한번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 종합 평가라고 하는 거야. 한 번 더.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인데 기술 개발 종합 평가는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그 개발 과정 및 결과가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야,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핵을 개발을 했을 때 그게 무기화 될 수가 있죠. 근데 핵 원자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은요, 양면이 있어요. 되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 및 악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해서 테크놀로지, 기술 개발로 인해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그러니까 안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기술 개발 종합평가,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회입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사회적 복리 기여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해봐. 사회적 복리 기여도. 두 번째가 뭐냐? 실현 가능성입니다. 뭐라고? 실현 가능성. 세 번째가 안전성과 위험성의 평가. 네 번째가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네 번째로 밀려요. 마지막에 뭐야? 종합평가를 해서 조정한다. 그러면 순서가 아까 뭐였냐면 사회적인 복리 기여도,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안전성 및 위험성, 마지막에 경제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들을 해서 이런 것도 조정하는 겁니다. 종합평가 및 조정인데 순서가 중요하겠죠. 기술 개발 종합평가 영어로 해봐.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인데 첫 번째가 뭐야? 사회적 복리 기여도.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죠. 아무리 좋은 기술 개발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성, 위험성이 몇 번째야? 세 번째야, 세 번째. 네 번째가 경제성. 야, 이거 만들 수 있겠어? 돈 좀 많이 안 들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조정인데 앞장을 따보니까 뭐가 돼, 이거? 사실 안경조죠? 안경은행 하잖아요. 돈 좀 많은 사람들은 다 고르는데 학생들은 어때요?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아유 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잖아요. 그 안경을 주인이 뭐라 그럴까? 그 사실 안경 빨리 좀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너무 이렇게 늦게 고르니까. 해봐. 사실 안경 주세요. 해봐. 사실 안경 줘. 해봐. 그러니까 기술 개발해서 아주 안경 멋있는 거 하나 만들어냈나 봐. 응? 기술 개발해서 안경을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익한 어떤 기술을 개발했나 봐, 안경원에서. 근데 이제 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까 말까 하니까 사실 안경 주시죠 해봐. 사실 안경. 사가 아까 뭐였어? 사회적 복리 기여도, 실현 가능성, 안전성, 위험성, 경제성, 그 다음에 평가 및 조정. 암기법 따봐. 사실 안경 줘. 문제 풉니다. 유제 1번.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 중에서 정량 평가에서 고려해야 될 항목이 아닌 거 찾아봐. 암기해야 되죠? 온도, 압력, 조작, 물질, 용량. 그럼 공정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정성평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봐. 설계 단계가 있고 운전 단계가 있는데 운전 단계에 들어가요. 이 표도 제가 다 만들어 드린 겁니다. 중요한 표인데 너무 좀 힘들어 하시니까 다음에 또 보고요. 유제 2번. 기술 개발 종합평가 영어로 뭐야?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에서 5개 단계 순서대로 해봐라 했어요. 암기법 땄죠? 해봐. 사, 실, 안경 주세요. 됐나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